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은 신라의 마지막 임금 56대 경순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라에서 벗어나서 백제로 무대를 옮겨 보겠습니다. 삼국유사의 백제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국 신화로 시작되는 백제. 자, 백제의 건국은 특정한 고대 다른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네,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또 부여이기도 합니다. 백제 왕실의 성씨가 부여씨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물론 왕들이 바뀌면서 복잡한 여러 가지 성씨를 백제 왕족들은 어쩌면 번갈아서 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칭 시조의 성씨를 따서 부여씨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제의 건국설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구려, 고주몽의 셋째 아들이던 온조가 건국한 온조 시조설이 있고요. 그리고 백제의 땅, 토착 세력과 북쪽에서 내려온 부여가 말씀드린 성씨, 사실 온조의 성은 부여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태를 시조로 모시는, 혹은 구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친숙해진 이름인 소선호의 남편입니다. 그것이 졸본부여에서 소선호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왕족이었습니다. 자, 역사를 되돌려서 위쪽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당군조선에서 북부여의 해모수가 서하에 내려와서 낳은 아들이 주몽은 아닐 수 있는데, 주몽의 어머니 유화가 북부여 해모수의 아들이라 칭하는 바람에 그것이 해주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동부여의 금화왕에 의해서 우발수에서 울고 있던 유화 부인과 금화왕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고주몽이죠. 하지만 신화에서 유화 부인은 항상 해모수의 아들이라 칭했기 때문에 신화는 신화끼리 또 이렇게 개연성을 가지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주몽이 동부여를 탈출하여 졸본부여에 도착했습니다. 이 졸본에는 이미 다른 왕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우두머리가 우태 혹은 구태이고, 그의 왕비격인 부인이 바로 소선호입니다. 그렇다면 주몽은 신하들과 군사를 데리고 이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자신의 땅이 아니고, 물론 북꿈속에서 헤브루의 신하의 꿈속에서 부친 천재가 명한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라, 이렇게 신화적으로 명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땅, 다른 나라, 다른 무리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결국에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가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굴러들어온 세력은 붙어있는 세력들을 어떻게 통합하겠습니까? 평화적으로? 그건 어떤 기대일 것입니다.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한 고주몽은 졸본부여에서 우태와 소선호가 이끄는 졸본부여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합했겠습니까? 혼인정책입니다. 우태가 그 전장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부인을 고주몽에게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 고주몽이 졸본부여에서 새로운 건국 세력으로 통치를 하려고 하면 혼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맞아들인 부인이 또 협력을 구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얻은 부인이 소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선호에게는 원래 우태와 낳은 비류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주몽이 소선호를 왕비로 삼을 때 이미 그 아들 비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주몽과 소선호 사이에서 새롭게 태어난
왕자가 온조입니다. 근데 태자를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동부여에서 낳았던 아들 유리가 졸본으로 돌아옵니다. 고구려 건국한 아버지의 쓰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리가 태자가 됨으로써 비류와 졸본의 토착 세력인 비류와 그리고 고주몽과 연합한 졸본의 세력인 온조는 이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남하하는 시기도 여러 가지 썰이 있고 역사책마다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뭉쳐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선호와 우태는 죽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소선호와 비류와 온조가 남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남이라고 위례성 지역에 온조가 정착을 합니다. 한강 유역이죠. 그런데 형 비류는 거기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서진을 계속하여 미추홀, 지금의 인천에 닿습니다. 인천에서 비류 백제를 건국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이 소금기가 많고 우물을 파니까 물이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비류는 다시 비류 백제를 건립하는 쪽에, 백제라는 말은 나중에 붙는 말입니다. 비류가 나라를 세울 때 소선호가 비류를 따라서 일단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동생인 온조는 하남 위례성 쪽에 십제를 세우고 또 이 미추홀 쪽에 비류가 나라를 세우려고 보니까 적당하지 않아서 다시 온조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서로 잘 이야기를 소통을 하도록 어머니가 다리를 놓았지만 그것이 잘 안 됐다고 봅니다. 결국에 온조가 나라를 세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지간이라 할지언정 아니면 고주몽, 고구려 세력과 졸본 세력의 연맹체인 온조 세력과 원래 부여인 비류 세력의 다툼이 혹은 전쟁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류가 온조 세력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형긴 비류는 온조에게 와서 온조에게 십제를 세운 시조가 되고 비류는 제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또 온조는 어떻게 비류로 불리우는 부여 세력을 또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조를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우태, 비류의 아버지 어머니인 우태와 소선호를 모시는 성역화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백제의 시조설은, 건국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미래의 학자들도 오늘의 학자들도 백제의 건국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고대의 신화는 고구려, 가야, 신라 모두 아래서 깨어난 건국 시조입니다. 그건 하늘의 뜻을 받든 세력이라는 뜻인데 신성화하다 보니까 알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겠죠. 하지만 이 백제는 알 신화가 아닙니다. 왜? 아버지가 뚜렷이 알을 신화로 한 시조가 되어 있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시 백제가 알 신화를 한다면 이 알이 진짜냐 저 알이 진짜냐가 되고 고구려냐 백제냐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백제의 비류와 온조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영웅은 아버지를 숨기거나 버리거나 없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가 있는 그 핏줄에서 난 자식이면 그는 신성시 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백제의 신화 속에는 비류는 우태의 아들이요, 그리고 온조는 고구려를 세운 시조 고주몽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백제의 건국 과정에서는 이 신적인 요소가 적어서 초기
백제를 건국하고 백성들을 통합해서 다스리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백제는 세워집니다. 하지만 비류 세력이 한강 위려성 쪽에 왔을 때 이 두 세력 간의 연맹체, 세력 간의 다툼, 세력 간의 알력, 또 온조 세력이 비류를 제거하고 난 뒤에 어떻게 건국을 하고 부여시 성으로 또 이렇게 백제는 시작이 됩니다. 온조는 비류 백제를 복속시키고 십제라는 이름에서 드디어 백성들을 통합했다 해서 백제라고 나라의 명칭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태성이기도 한 이 부여시성은 초기 백제 왕들이 사용을 했고, 백제의 마지막 임금인 의자왕이 소정방에 의해서 당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도 당시에 북부여 혹은 동부여 세력들인 그 부여 마을에서 오랫동안 자손을 이어오면서 살았다고 전해지는 이유가 결국에 백제의 시조가 부여에서 왔다는 것과 또 끝도 부여에서 맺었다 하는 그런 수미 상관에 의해서 백제의 역사를 보는 사학자들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는 고구려와 깊은 혹은 부여와 깊은 관련성을 맺고 한반도의 남서쪽 땅, 물론 이것도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서장학파 혹은 저도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의 삼국, 사국이 시작을 했고 끝맺음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나중에 또 다른 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백제의 건국은 두 가지 설이 있다. 또 알신화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서 온조가 그 처당이 되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